안녕하세요. 마더통 사회문화 배준호입니다. 자, 올해 수능 어땠는지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별 출제 한번 보면은요. 사회문화는 늘 전체 단원에서 고루고루 출제가 됩니다. 아주 사이좋게 각 단원별로 4문제씩 출제된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등급 컷 한번 볼게요. 사회문화 등급 컷. 자, 23학년도 때가 이제 사회문화 어렵다고 난리가 났을 때였는데 그때 1컷 42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작년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45. 예년에도 늘 이제 그 전에도 거의 이제 사회문화 1컷은 45 정도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난이도로 좀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작년도 이제 무난했었는데 올해도 좀 보면 이제 무난하죠. 이제 2컷이 근데 1점 올랐고 3컷이 2점 오른 걸로 봐서 작년보다는 약간 친구들이 쉽게 느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무난했던 그런 올해 수능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고난이도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회문화에서 어려워하는 거 여기 제가 여기 자료라고 써놨는데 이 자료 해석 들어가는 걸 친구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걸 주고 그 분석해서 추론하는 그런 자료 해석 문제들을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자료 해석 문제 중에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지만 인구 부양비하고 복지제도입니다. 인구 부양비하고 복지제도. 수능에서도 결국 복지제도가 가장 어렵게 나왔죠. 인구 부양비도 역시 뭐 쉽진 않았고요. 꽤 난이도가 있었고. 자, 그런데 최근 트렌드는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게 1번, 9월 모평 때는 1번을 어렵게 내가지고 함정을 이렇게 내가지고 친구들이 막 함정에 걸려서 허우적대고 선생님 1번 틀렸어요. 이런 경우들이 막 생겨났고요. 수능 때도 보면은 이게 자료 해석 문제, 이 인구 부양비보다도 더 많이 틀린 게 사회 집단 문제입니다. 이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사회 집단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거 어려웠고 일탈이론도 그랬고요. 양적 연구 문제. 양적 연구 문제는 글이 이제 길게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약간 독해 압박을 느끼는 좀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양적 연구 여기도 이제 고난이도로 책정이 돼 있죠. 이제 일탈이론. 자, 요새 보면 그래서 일탈이론하고 이렇게 양적 연구 이런 것들을 또 어렵게 내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좀 트렌드를 좀 보면은 작년 9월부터는 성불평등 관련 자료 해석 문제는 지금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원래는 이 자료 해석 문제가 복지제도 그리고 뭐 인구 부양비 그리고 성불평등 관련된 거 하나 더 있었어요. 뭐 이제 남녀 간의 임금 격차 이런 거 이제 통계 자료 주고 분석해 보는 게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무래도 출제자들이 이 사회 문화에서 너무 이렇게 수리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를 내는 게 이제 좀 부담스러운지 이제 작년 9월부터는 성불평등 관련 자료 해석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제도와 이제 인구 부양비 정도 우리가 이제 연습해 주시면 되고 또 옛날에 아주 어렵게 나왔던 6, 7년 전에 어렵게 나왔던 계층 이동 문제는 이제 요새는 아주 쉽게 아주 무난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건 이렇게 이제 개념 문제들에서 나름 이제 또 함정을 걸고 또 퍼즐형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자, 한번 문제 직접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제도예요. 역시 가장 난이도 높았던 복지제도. 이거 딱 봐도 여러분 뭔가 수리적 사고가 요구될 것 같죠. 그래서 각 지역에 이제 수급자 비율을 주고 그 이제 중복 수급자에 블랭크 있는 거, B 수급자 블랭크 있는 거, 블랭크들을 찾고 또 수급자들끼리 수를 비교하고 뭐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 안에 푸는 건 상당히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출문제 반복하시면서 아주 이제 한 5분 이내에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놔야 시험장에서 이제 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5분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고 더 이제 아주 연습해가지고 한 3분 이내에 풀 수 있게 연습을 해놔야 된다. 이런 문제들. 자, 그리고 또 보면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또 이제 그 사회 집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또 이제 낚시가 많이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 이게 자료 전체에 적혀 있는 걸 물어볼 때도 있고요. 또 이제 갑과 병에 속해 있는 걸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혀 있는 거, 속해 있는 것도 구별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사회 집단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도 이제 꼼꼼하게 분석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요건 이제 일탈이론과 관련된 건데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막 채점 결과가 나오니까 친구들이 이제 둥절하는 거야.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런 거 요새 사회문화에서 유행하는 퍼즐형 문제입니다. 퍼즐형 문제. 논리적 사고 이런 게 필요한 퍼즐형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 연습을 해 놓으셔가지고 이 빠르게 풀 수 있는 이 스킬들을 좀 갖추고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렵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이런 문제들 이제 봤고 또 하나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 이제 인구 부양비 문제입니다. 자, 인구 부양비. 그래서 유소년 인구, 노년 인구, 부양 인구 이렇게 줘가지고 이것도 역시 약간의 어떤 수리적인 것들이 필요한 문제. 근데 요거는 이제 딱 정형화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연습하면 또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새는 또 점점 약간 이제 부양비 문제는 복지제도에 비해서 좀 쉽게 출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하여튼 뭐 올해는 좀 무난하게 출제됐고 내년에도 사회문화는 좀 무난하게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출제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기본을 잘해야 됩니다. 기본에서 틀리지 말아야 되고, 자, 킬러로 주어지는 이런 부양비, 복지제도, 퍼즐형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반복해서 풀어주시고 우리 마더텅 해설 보시면서 이제 어려운 것들은 또 이제 따로 또 이제 오답 노트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무한 반복해서 푸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사회문화 수능 기출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